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귀한 우리 렘넌트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세우신 또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서밋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4년의 대학 또 2년, 1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귀한 우리 축복이 이번에 우리 한 10번의 만남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우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학문적인 접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원래의 목적으로 우리 또 대학에서의 학문적인 문화 충격 우리 컬처 쇼크에서 우리가 많이 당황하지 않도록, 그래서 1년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우리 함께 하시는 비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잠시 이 각도예요. 오늘은 지금 이 각도가 맞나요? 오케이. 자, 오늘 순서를 한번 봅시다. 지난주에 약간 복습 조금 들어가고 복습해도 지난주 우리 복습적인 어떤 부분에서 일단 복습적인 부분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복습을 조금 하다 보면 시간이 조금 가겠죠. 그리고 시간에 봐서 우리 좀 마지막 페이지, 오늘은 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 64페이지까지. 오늘 데카르트 거예요. 데카르트에 대한 부분들 오늘 좀 볼 수 있도록, 그 사이사이에 지난번에 우리가 조금 이 지성사라고 그러죠. 지성사 혹은 사상사, 지성사라 그러는데 지성, 이성이라고 그러죠. 사람 말의 역사, 지성사의 이 인물들이 주장했던 그거를 어느 각도에서 우리가 딱 어디에 올라서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어디 딱 올라가가? 딱 어디? 보자. 보자에 딱 올라서 전체를 쫙 내다볼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됐으면 좋겠다라고 했죠. 여러분들에게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가 아니고 광고도 안 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모임을 제 유튜브에 올려놨다는 거 절대 광고 안 합니다. 예. 그래서 혹시 이번 주 올 때 마지막 부분에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죠. 시간 마지막 부분에 오늘 뭐 했다라는 부분, 그거는 다시 한번 보고 오시면, 그 부분만 보고 오시면 이어져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사실 64페이지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데 우리 보좌의 축복의 망대 위에 서서 보좌의 축복 속에서 내다보는 여기가 뭐가 되고 플랫폼이 되고, 이 그림 그려드렸죠. 여기에 지금 지성사, 우리가 지금 보고는 철학사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서 우리가 시각으로 내다봐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보는 부분이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비밀, 그리스도는 뭐죠? 우리가 그리스도 왕스지아 제사장이 그걸 보고 조금 유식한 말로 삼중직이라 그래요. 굉장히 유식한 말이에요. 굉장히 유식한 말이에요. 진짜 삼중직. 그래서 이 삼중직에 대한 부분이 철학의 지성사들의, 그러니까 철학사의 그 흐름들, 분위기, 문장적 흐름이죠. 문장적인 어떤 수준, 그죠? 그런 어떤 수준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삼중직으로 내다보는 것도 이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내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하여서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부분쯤 되었을 때에 지난주에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되어져서 못했던 거. 여러분들 훨씬 어린 응애하는 아기들이 엄마들에 의해서 키워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들이 우리 랩런트들, 응애하는 랩런트들을 어떻게 지금 키워나가야 되느냐에 대한 방향에 대하여서 지금 우리 엄마들이 같이 기도하고 있고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이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우리 랩런트들을 지금 기도하고 키워가는가 하는 부분들 조금 소개해 드린다 그랬죠. 예, 거기까지 오늘 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어저께 지난주에 했던 우리 복습적인 부분에서 지난주 우리가 복습을 좀 생각해 보면 지난주 다 연결해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철학에서 이 책, 특히 이 책, 이 철학과 굴뚝청소부 이 책, 그죠? 이 책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철학과 철학이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에 뭐가 중요하다? 경계선, 그죠? 경계선이 중요하다 우리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철학의 경계다. 철학의 경계다. 그래서 철학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철학의 경계를 넘어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라고 했을 때에 그 시대를 당시라고 하는 당신 말고 당시,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지배했던 사상들 있죠.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의 사상, 스피노자의 사상, 라이프니츠의 사상. 오늘 가능하면 데카르트는 끝내고 스피노자는 지난번 우리 다 뛰어넘자 그랬지. 그래도 우리가 뭐 진도 나가는 게 목적은 아니니까, 그지? 그래서 스피노자도 좀 가는 게 중요해요. 스피노자는 우리 데카르트의 제일 유명한 말, 여러분 아는 뭐지?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죠? 뭐지? 코기토 에르고숨이라고 하는 거죠. 코기토 에르고숨. 자, 따라해 봅니다. 코기토. 한번 따라해봐. 코기토 에르고 숨. 여러분 라틴어 하신 거예요. 라틴어 다 됐다. 오, 야, 이제 라틴어도 하고. 네. 그게 뭐냐면, 코기토 에르고 숨이 내가 생각함으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을 데카르트가 사실은 인용한 거죠. 정확하게 그 말을 한 사람은 데카르트가 아니고 누구였다? 아우구스티누스였다. 네, 아우구스티누스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 스피노자 하면 제일 여러분 유명한 말 뭐예요? 스피노자 제일 유명한 말 뭐예요? 상식적인데 비상식적인 거. 뭐죠? 오늘 지구가 멸망한다 하더라도 나는 뭐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가 스피노자가 한 말로 오해돼 있죠. 사실 스피노자가 한 적이 없어요, 그 말. 근데 왜 그 말이 스피노자가 했다라고 야사가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 왜냐면 이 사람은 뉴턴도 아닌데, 그지? 뉴턴 같으면 사과 떨어지는 거 보면서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세계를 하겠는데 전혀 사과하고 상관없는 사람이고 전혀 이 사람의 주장은 사과하고 전혀 상관없어. 사과를 예로 든 것도 없고. 그런데 왜 내가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 한 가루 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다라고 말을 할까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성장 과정이 있었다 그랬죠. 성장 과정에, 그죠? 우리로 말하면 그죠? 토스트 유광수 목사님 정도로 주목을 받았던 꼬마 몇 살 때? 5살 때부터 그게 나중에 실컷 그러니까 유대 사회 속에서는 유대사를 랍비의 세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건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해 놓습니다. 시대에 준비해 놓습니다. 그래갖고 막
투자하고 키우고 딱 이랬는데 이제 독립된 나이가 딱 됐을 때에 뭐 나는 여호와가 안 믿긴다 이래 가지고 난리 났다 했죠. 예. 그 그러한 부분 그러면서도 죽음, 공포, 테러 이런 협박 이런 부분 속에서도 절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은 속으로는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의 이론을 펼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론이 사실은 뉴에이지 사상의 원조가 될 수도 있어요. 뉴에이지 사상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뉴에이지 사상이 뭐죠? 좀 유식하게 말하면 여기도 신이 깃들어 있고 나한테도 신이 깃들어 있고 저기도 신이 깃들어 있고 만물이 신이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범신론. 그죠? 그래서 범신론에 대한 자연 철학 가운데서 범신론에 대하여서 가장 강하게 처음으로 강하게 물론 고대 철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근세에서 주장했던 사람이 스피노자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러한 자기 이론을 끝까지 굽히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스피노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평가를 했겠죠. 아, 저 사람은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를 심을 사람이야. 자기가 딱 생각했던 그거를 할 사람이야. 이런 개념으로 붙여준 것 같아. 지는 그 말 한 적이 없어. 어쨌든 스피노자에 대한 그런 어떤 이야기도 했죠. 그러니까 당시에 데카르트, 스피노자, 뭐 로크라든지 뭐 나중에 뒤에 나올 버클리, 흉 이런 사람들 그때 당시에 지배했던 사상들이 있지. 지난번에 잠시 말했던 제목만 말했던 유명론 이런 이야기들 이런 사상들 요런 사상을 넘어서는 것 이걸 보고 경계성 철학의 경계성을 넘어선다라는 의미다. 첫째. 두 번째 경계선 철학의 경계성을 넘어선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의미가 새로운 사상 하나씩 새로운 사상들이 나오죠. 이런 새로운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는 거. 흐름으로 묶은 거. 그거를 넘어서는 거. 새로운 사상이 묶인다는 말은 이 사람 이론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성이 최고라고 말하네 하는 이성주의. 아니야. 경험을 해야 그게 진리지 라고 하는 경험주의. 이런 무슨 주의 있죠. 무슨 주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새로운 사상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었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하나의 흐름과 하나의 흐름이 나오겠죠. 그거를 뛰어넘는 것들. 그걸 보고 철학을 넘어선다라는 개념을 쓴다라고 이 책에서는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하나의 시대, 하나의 이제 새로운 사상의 흐름뿐만 아니라 하나의 시대를 묶은 거.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 스피노자, 라이프리치 이거는 묶어서 근대 철학이라고 하자. 그리고 버클리, 로크, 버클리, 휴음을 묶어서 영국의 경험주의라 하자. 경험주의 철학 이런 그리고 뭐 칸트라든지 피에테라든지 해겔까지 묶어서 관념 철학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시대의 철학을 묶은 것. 그리고 뭐 니체라든지 프로이트라든지 칼막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철학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이 철학을 주장했던 것이 그 진짜 맞아? 아니잖아. 이래서 아니야. 저래서 아니야. 요래서 아니야. 그러면 진짜는 뭔데? 몰라. 아니야. 어쨌든 아니야. 그걸 보고 해체 철학. 완전히 해체시켜버려. 요렇게 묶는 거, 시대를 묶는 거 있죠? 요런 시대를 묶는 것도 철학 사조예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는 거, 넘어서는 거. 요런 걸 보고 철학의 경계를 넘어선다라는 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쭉. 그런데 넘어서면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를 넘어서서 스피노자가 나타났어. 그럼 우리도 데카르트의 이론은 그러면 쉽게 말하면 데카르트가 셀까? 스피노자가 셀까? 데카르트의 이론을 그거를 반박하면서 나타난 사나이가 스피노자였기 때문에 그러면 수학적 공식을 쓰면 어느 게 더 클까 하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야. 그러나
시대에 뛰어넘었을 때 당시의 지배사상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상이나 아니면 새로운 시대는 앞의 시대는 약한 시대, 뒤의 시대는 강한 시대로서 앞의 시대를 꺾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요런 사람의 주장을 있었다는 걸 알고, 이 사람의 주장을 또 반박하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왔고, 이 사람의 주장을 또 반박해서 이 사람의 주장이 나왔기에 우리는 독자들은 치사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더 세고 이게 더 세니까 결론적으로 요걸 선택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책 18페이지, 자, 18페이지 지난번에 우리 한번 살짝 본 거였죠. 18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둘, 셋, 넷, 다섯, 철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있죠. 예, 맞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철학사를 연구한다는 것은 철학의 역사 안에 그어진 경계선을 찾아내고 그 경계선마다에 새겨진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들을 체계적으로 살펴보고 나아가 자신의 그리고 인간의 사고를 극한으로까지 밀어붙여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있죠? 우리의 생각을 리미트, 완전히 끝까지 밀어붙여 보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하나의 이론적인 어떤 생각을 생각하다가 그 사람이 아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이랬네, 좋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론이 이랬으면 이 사람의 이론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내가 사물을 볼 때는 뭐라고 평가해야 될지를 끝까지 밀어붙여. 끝까지. 예를 들어서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존재 하나는 생각하는 존재, 그래서 나는 존재를 하는 거야, 이승이야, 그죠? 이승이 최고의 진리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뇌가 최고의 진리야.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럼 내 이승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 어디지? 일단은 신은 없다 했으니 신을 거부하는 입장이 없다가 아니고 신을 거부하는 입장에서 나온 게 근대 철학이니까 데카르트가 일단 신의 영역에서 인간의 이성이 오히려 진리다고 빠져나왔단 말이야. 빠져나왔는데 그러면 그 이성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이성이라고 하는 좌소가 어디야? 그러면 그 누가 주는 거야? 근원이 뭐야? 그랬더니 하나님 하려니까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냐면 그 좌소는 어디다가 힘 모아라 그래? 우리 쭉 어디다가 힘 모아라 그래? 단전인데 단전은 인간에게 세 개가 있다 그랬지.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자, 그러면 상단전 위치가 어디다? 상단전 위치가 여기에서 일일이 뚫으면 어디서 만날까요? 그렇죠. 거기가 뭐가 있다 그랬지? 거기에 솔방울 같은 모양의 어디 들었지. 그게 뭐지? 왜? 그 우리 호흡하는 팀들 다 그 이야기하잖아. 그걸 보고 뭐래? 송과체. 소나무 그 솔방울 송자에 송과체. 송과체. 거기가 그렇지. 여기 뚫고 여기를 뚫었을 때 어디서 만날까? 그렇지. 어디서 만나겠지, 그지? 그 위치가 송과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를 보고 상단절이라고, 이제 상단절 위치가 여 안에 있다 해서 여기다가 표를 하죠. 인도 여자분 기억나죠? 부천 어디다가 보석 박아놔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와 여기가 만나는 지점이 우리의 이성이 모이는 곳, 우리의 생각이 모이는 곳, 우리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데카르트. 그렇죠. 데카르트도 그렇게 주장해요. 근데 재밌는 건 데카르트가 뭘 알고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렇지, 뭐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 등등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그러한 부분이지. 그러면 인간의 이성이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인간의 이성이 어디에 있다? 우리의 뇌에 있구나. 그죠? 그러면 이 뇌를 잘만 인간의 이성, 데카르트가 말하는 그 이성이라는 부분을와 뇌의 구조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리미트 끝까지 들여다본다면 뭐가 탄생하죠? AI가 탄생하는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건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과학자들이 인공지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쉽게 말하면 뭐죠?
데카르트의 사상이나 각종의 사상을 어디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리미트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생각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딩크하다가 그만둔 게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IBM이죠. IBM 찾아봐. IBM이 뭔지. 그렇죠, 그렇죠. IBM. IBM의 4옥. IBM 4옥. 4옥이 아니고 4옥 알죠? 본사 말이야. 4옥. IBM 4옥 한번 찾아볼까? 자, 이거 좀 틀어. 아니다. 진짜 됐다. 오케이. IBM 4옥 한번 쳐봤나요? IBM 4옥에 무슨 그림 보이나? 그 로고 한번 보이나요? IBM 4옥 로고. 자, 여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think라고 돼 있죠. IBM이 think. 이 로고 자체예요. 자기들 거기에 4옥 로고 자체예요. think, 생각하라.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리미트를 끝까지 밀어붙여. 사상은 생각에 이 사람이 생각을 이렇게 했다. 이거를 끝내지 말고 끝까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고 하고 끝까지 밀어붙여. 그러면 너의 생각을 해봐. 그 사람이 이론을 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 끝까지. 그지? 생각하고 딩크하고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가기. 그걸 보고 뭐라 그래? 그걸 보고 편집이라 그래요. 그래서 편집의 특징은 뭐냐면 편집하고 또 편집하라거든. 편집하고 에디트 편집하고 편집하라. 그죠? 윤모쌤 제일 먼저 편집이란 단어를 영어 단어 뭐 썼어요? 에디트 안 쓰고 뭐 썼죠? 코디네이트 기억나요? 코디네이트지?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생각을, 그죠? 이 사람의 사상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야. 그 사람의 사상으로 그 사람의 사상을 가지고 생각하고 딩크하고 네 자신을 코디해라.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거지. 새로운 거지. 요것이 지금 그 영미를 비롯한 서구의 대학에서의 연구 방식이에요. 공부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기대를 가지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첫날에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받아주라 찍는데 20년 된 노트를 펴시면서 그래서 엄청 실망을 하는데 여기 몇 학년까지 그러죠? 이런 분위기가 2학년까지만 그래요. 3학년 4고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교수님들이 그걸 의도적으로 그래요. 의도적으로. 쉽게 말하면 교수님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국 대학에도 가면 무조건 처음부터 포럼하고 토론하지 않아요. 포럼하고 토론하지 않고 물론 대학마다 좀 특징은 틀려요. 대학마다 조금 특징은 틀리지만 예를 들어 하버드라든지 예일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처음부터 막 토론하고 이러지 않아요. 1학년, 우리로 말하면 1학년 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그런 식이라 많은 교수님이 20년 된 노트를 하버드에 왔는데 우리가 쫙쫙 적어 요거를 1학년 정도는 그렇게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네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그 잘못 배운 거야 이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상식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기본 교양, 기본 어떤 학문적인 교양 그거 다 잘못 배웠어. 그러니 외워. 새로 한다는 마음으로 외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2학년 3학년으로 올라가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우리 한국도 사실은 영미 교육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약간 1학년 때 실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나 3학년 4학년 갈수록은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그렇지 않고 그죠? 그래서 이번 주에 보니까 이번 주에 우리 그 목사님 안녕하세요. 방학이라고 왔는데요. 그래서 그래 왔어? 그래서 그래 니 방학했네. 가면서 니 학교 왔다니 한동대라 했지. 니 가면서 니 전공이 뭐더라? 큰 공인데요. 아 맞아, 큰 공이지. 니 지금 몇 학년이지? 2학년 맞췄는데요. 이제 군대 가려고 지금 그러는데요. 그래? 그러면 3학년 때부터 니 전공 이제 찾아 들어갔네?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 전공 찾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요즘 뭐 해? 어떤 공부하고 있어? 예, 지금 큰 공으로서 앱을 개발하는 공부하고 있는데요. 2학년인데. 무슨 앱? 예?
카카오티 같은 택시 그런 앱처럼 저희들도 이렇게 자동차 그러니까 도로와 관계된 이런 앱 지금 연구 중에 있는데 기업하고 지금 기업 지원받고 하는 거야? 아닙니다. 일단은 자체 개발입니다. 그, 매당이라고 이제 2학년 이제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이러한 형태로 가다가 2학년 때부터는 벌써 연구 토론, 연구식, 실험식 교육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한국 대학의 변화 중 하나예요. 아주 좋은 현상이죠. 변화 중 하나. 그래서 대학에서는 새롭게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 배운 거 다 잊어버려. 새롭게 하는 거야. 그래서 각인, 그죠? 각인을 새롭게 해라. 편집을 해라. 이런 분위기로 갑니다. 이런 분위기로. 그래서 그런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서 밑에서 두 번째 줄. 자, 1에서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1에서 위대한 철학자는 알티세르의 말처럼 극한에서 사고하고 극한을 넘어서려고 가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극한에서 사고하고 극한을 넘어서려고 극한이란 말 리미트예요. 밀어붙여서 극한을 넘어서려고 가맹하는 사람. 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싱크하는 사람이다. 위대한 철학자다 이 말이죠. 철학자가 뭐냐? 싱크하다. 아까 지금 그 싱크의 모토의 그 기업 이름이 뭐라 그랬죠? IBM이죠. IBM. 그 싱크의 IBM을 완전히 도산 지경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위태함에 빠지도록 이렇게 등장한 새로운 신흥 기업이 있었어요. 그 신흥 기업 이름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 누구죠? 빌 게이츠. 그죠? 그 빌 게이츠의 자기의 그러니까 뭐죠? 차훈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지? Thinking Week. 생각하는 주간. 그러니까 생각이란 딩크라는 사운을 걸고 세계의 IT를 장악했던 IBM을 뒤엎은 것 역시 뭐냐?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장악을 한 거예요. 그 뒤에 나온 거 여러분 아시죠? 그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또 뒤집는 혁명적인 일이 벌어진 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애플. 애플 창시자 누구죠? 예,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의 모토가 뭐죠? 그죠? Thinking different. 그러니까 thinking difference가 아니고 나는 다르게 생각한다가 아니라 think different. 무슨 말이야? 나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하게야. 나는 완전 다른 생각을 할 거야. 근데 공통점이 다 뭐야? think야. 다 think야. 그래서 유목사님도 우리 대학생들은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들의 무슨 탱크가 돼달라? 무슨 탱크가 돼달라 그래요? 싱크탱크 돼달라지. 싱크탱크. 그래서 생각하는 탱크라면 창고 그 뭐지? 그 큰 물통 같은 거 탱크. 온전히 뭘 담아라 말이야? 아이디어를 담아달라고. 그게 아이디어 뱅크라고 그래요. 아이디어 뱅크. 싱크에서 아이디어 뱅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싱크적인 어떤 부분에서 처음으로 우리는 신의 존재의 억압 속에서 나와서 인간으로서의 생각을 주체적으로 하겠다를 최초로 쉽게 말하면 신에 대해서 반항하고 나타난 사나이가 있었으니 누구? 데카르트. 그래서 데카르트의 딩크가 지금의 우리의 딩크와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디지털 시대를 만들어낸 딩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